네, 오늘은 안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ETF 살펴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 4월 참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PB로 일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시니까 더욱 뭐 시장의 불안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사실 관세 영향이 사실 가장 크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요즘의 불확실성은 예상할 수 없다라는 점이 사실 가장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세에 대한 관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우리 트럼프 1기 때도 우리가 겪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한 번 겪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3번 정도를 과연 시장에서 또 출렁일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 그러니까 한번 세게 질러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투자자들로 한번 이제 2번 정도 겪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에 뭐 유예 조치 발표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향후에 나올 관세에 대한 부과들이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 아니라면 시장은 저는 이제 좀 안정 국면에 좀 들어갔다. 그리고 반응도 예전만큼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달러화가 또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은 지난주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사실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은 점점 앞으로 좀 줄어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부터는 사도 되겠다.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가 어떤 섹터를 매매하느냐,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정말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으로 갈 것이다. 이제부터 매수하는 시점이 된다. 네. 근데 분할 매수를 한다 해도 뭐 네.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 뭐 올해 들어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ETF들은 좀 하락을 한 반면에 조선, 방산 ETF 흐름이 좋았고 네. 올해 ETF 수익률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지금 뭐 주요 섹터별로 ETF들 뭐 수익률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만 ETF하고 개별 종목단의 수익률은 조금씩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바이오 섹터들 몇몇 종목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지금 바이오 ETF들은 생각보다 뭐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은 편이고요.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관세로 가장 부담이 컸던 반도체 섹터 ETF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역시나 부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선주나 그다음에 방산 섹터,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수익 ETF들 수익률은 역시나 올해 주도주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지금 수익률이 좋은 섹터들, 좋은 ETF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큰 공통점은 관세에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네. 한국만 잘할 수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어지럽지만 정답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보이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시장이 어려우니까 관세에 상관없는 없는 종목이나 섹터만 매매하자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좀 편안하게 하셨을 건데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더 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분할 매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 자체가 밑에 있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해서 이제는 저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의 수익률 또는 올라가는 종목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올 그 공포감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 기회비용을 견딜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리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 성향은 가는 말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가는 말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관세에 자유롭고 한국이 그래도 잘하는 섹터들 ETF의 성과가 좋았다는 점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보여주신 ETF 중에서 반도체라든가 비만 치료제 관련 ETF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올해 좀 성과가 좀 안 좋은 ETF 보여주신 분이라 하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다리는 구간 또는 보유하는 구간은 저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지금 사실 뭐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다만 지금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거는 트럼프가 말 한마디 또는 미국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8년도에 관세 전쟁 1차로 중국이랑 했었고
2019년도에는 회복 국면에 분명히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비만 치료제도 사실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직은 릴리의 뭐 제파운드가 아직 시장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성 생각한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수급 자체가 과연 언제쯤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언제쯤 시세를 제대로 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으로서 예측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언제 마무리가 될 거냐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버티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는 충분히 이제 기다리는 부분은 된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도 다 지났고 기다리시는 구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지금 이 두 ETF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 섹터가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되 과연 새로운 자금이 있으셨을 경우 또는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ETF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미 이제 수익을 낸 ETF를 지금 사기는 뭐 너무 올라 있으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만약 지금 뭐 ETF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ETF들을 추천해 주십니까? 근데 올해 일단은 주도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네. 상태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주도주가 급격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좋아 보이는 섹터들, 잘 가고 있는 섹터들이 그 안에서 ETF들을 보면 구성 종목의 그 비중만 조금씩 변경할 뿐이지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 뭐 조선주 ETF만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더 갈까 했지만 오늘도 조선주 흐름을 보면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LNG와 앞으로 향후 나올 LNG라던가 또 특수선과 관련된 수주들,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전 세계에 있는 선주들이 중국 배를 발주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네. 사실 지금 당장의 수급은 이쪽 계속 잘 가고 있는 조선주 쪽으로는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이제 소비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구한신 정책들과 맞물려서 뭐 최근에 관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조금은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화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두 나라가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비를 계속 강조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그러니까 특히나 과거의 화장품들보다는 최근에 수출이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 조금 더 수출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ETF들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의약품 관세는 아직 뭐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바이오 ETF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 ETF 관련해서 또는 이제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그런 질문 굉장히 좀 많이 네.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재 이 바이오 ETF 수익률만 놓고 보면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워낙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같은 이제 큰 종목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ETF 성과는 안 좋은데, 개별 종목 단위로 좀 내려가면 성과가 굉장히 사실 올해는 좋아요. 뭐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빅파마들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기업들의 성과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에 있어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바이오 ETF는 사셔도 될 것 같은데, ETF를 사시기보다는 ETF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고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지금 바이오 ETF도 충분히 접근하실 만한 구간이다.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ETF도 충분히 접근할 상황이다. 중국의 내수 회복 기대감도 지금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한알영해제 기대도 있고, 이와 관련된 상품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크게 뭐 말씀드렸던 화장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팝과 관련된 ETF들 좀 보고 있습니다. 섹터 자체가 ETF 자체가 종류가 좀 많지 않고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자체가 좀 그 바운더리가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ETF 말씀드렸던 ETF들의 그 변동성 자체가 우리가 사실 ETF를 하는 이유가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고 변동성도 좀 줄이기 위해서 ETF들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던가 뭐 K-팝 ETF, 그 다음에 화장품 ETF들을 보면 그 변동성이
일반 개별 종목만큼이나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섹터, 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리스크도 항상 갖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항상 리스크 관리는 염두에 두시되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계속 정책적으로 소비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많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다시 재개를 해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글로벌하게 스타디움 같은 콘서트장들이 많이 이제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제조업처럼 우리가 실적을 계산하기 굉장히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에 영향이 별로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K-팝과 뭐 한류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한류와 관련되어 있는 ETF, 중국 관련 ETF는 우리가 여전히 올해 내내 한번 투자해 보실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서 한류와 관련된 ETF들도 눈여겨보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TF 투자가 그나마 이제 개별 종목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좀 제거해주는 부분들은 좀 있지만 네. 오늘 설명드렸던 ETF들은 거의 개별 종목만큼이나 리스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글로벌 사실 무역 전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언제든지 각국의 입장에 따라서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 항상 업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